임창규가 나타나서 갑자기 고졸 선수가 그냥 그 공으로 그냥 LG 팬들이 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당창규다. 이마트배 이제 결승전이 덕수고 대 전주고였어요. 전주고 정우수 선수가 나왔다가 졌어요. 엄청 혼자 울고 있는 선수가 있어서 진짜? 갔더니 스포티비 이재국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교 야구대 중계도 되게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고교 야구계의 허구연이다 뭐 이런. 중앙일보 고봉준 기자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봉준입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구 방송계에 또 좀 핫한 조금 센세이션을 그쵸. 들고 계세요. 얼굴 빨개집니다. 예.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진 기자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는 방송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클리 하이라이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규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구속혁명 시대에 정확한 커맨드와 배짱 있는 투구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데 21.2이닝 동안 삼진 15개, 키움전에서는 역대 10번째 진기록이죠. 공 9개로 삼진 3개를 한 이닝 동안 잡았습니다. 임창규 선수 올해 거의 뭐 명장면 제조기 같아요. 사실 임창규 선수 하면 또 LG가 통합 우승할 때 정말 큰 공을 세운 또 자원이잖아요. 올 시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피칭으로 LG가 이 신바람을 내는데 중심을 잡아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011년 신인 때 LG 트윈스 담당이기도 했고 임창규가 나타나서 갑자기 고졸 선수가 그냥 그 공으로 그냥 두려움 없이 그냥 막 붙으니까 LG 팬들이 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당창규다, 제구와 변화고 이 공으로 단장을 이겨먹는 선수, KBO 리그를 이제 씹어먹는 선수로 발전을 한 거죠. 그때 보니까 100이 안 나오는 커브도 이렇게 슬로우 커브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걸 던져버리니까 사실 뭐 구속이 그렇게 센 선수가 아니지만 그 격차를 많이 내므로써 좀 타자 입장에서는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3928님이 임창규 선수 WBC 가나요? 뭐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조기현 위원장이나 유지현 감독님이 출연하셔서 말씀하신 거는 올해 성적을 보고 뽑겠다. 지금 성적이면 뭐 기대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언변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좋습니다. 네, 저기서도 지금 댓글이 올라왔는데 혹시 예전부터 말이 많았습니까? 그때도 공 던지는 개수보다는 말이 더 많아가지고 고졸 신인인데도 들어가서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지금 시즌 초반입니다.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활약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시는지. 빠른 공이 대세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 틀을 깨는 또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서요. 저 또한 좀 응원하면서 보겠습니다. 데뷔하고 나서 한 번도 150이닝을 넘긴 적이 없더라고요. 예. 이번 지금 페이스로는 충분히 그 이상 가능할 그러네요. 것 같거든요. 예. 국내 일선발로서 충분히 한번 높은 곳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무리왕님 임창규 화이팅. 이런 응원의 기가 임창규 선수에게 잘 전달이 돼서 올 시즌 끝까지 지금같이 리그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WBC 조편성이 발표됐습니다. 팀 코리아는 17년 만에 2라운드 미국 결승 토너먼트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요. C조 편성이 발표가 됐죠. 한국, 일본, 대만, 호주, 체코. 만만한 팀은 없습니다. 지난 WBC 때 체코 팀의 이제 몇몇 현장에서 봤는데요. 상당수가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정식으로 야구를 했던 사람들이고 마이너리그 출신들도 많고 호주, 대만, 일본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일단 가야죠. 예, 가야 됩니다. 지난해 1000만이라는 관중을 돌파하면서 프로야구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네네. 국제 경기에서의 좀 아쉬움이 좀 남아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야말로 우리도 좀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자 되고 나서 아직 WBC 본선 취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꼭 갔으면 좋겠고 23년 대회 때는 1차전이 호주였거든요. 네. 호주한테 지면서 완전히 일정이 꼬였거든요. 네.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는 1차전이 체코라서 체코는 그래도 저희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상대라 1승을 안고 간다면 3승 1패 정도로 해서 미국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1라운드를 통과하면 2조 1, 2위랑 토너먼트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베네수엘도 이겨봤고요. 도미니카 공화국도 뭐 2009년에 좀 어떠셨나요? 아시아 라운드에서 일본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2006년에 우리가 두 번 이기고 마지막에 이제 져서 4강으로 좀 끝났지만 이상한 네. 대회 규정이 있었죠? 세 번이나 붙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과연 일본이 이제 도끼를 품고 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첫 판에 일본한테 14대 2로 콜드 게임 패를 맞습니다. 일본에서 맞습니다. 도쿄돔에서 예. 야 이거 이제 이 악물고 나오니까 안 되는구나 이랬는데 아시아 그 1위 결정전 때 봉우이사라고 해서 예. 봉준구 선수가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거기서 이제 해서 우리가 1대0으로 일본을 꺾어버렸잖아. 그래 1위로 올라갔거든. 그 4기로 해서 미국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어떤 팀부터도 이제 해보자. 뭐 해보자. 2006년 그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가면 모릅니다. 아 맞습니다. 뭐 야구는 기세고 흐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1라운드 도쿄 라운드 진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착한 쪼님이 에드먼 오빠 미국에 뺏기나요? 하셨는데 지금 뭐 너무 잘해주고 있어갖고 토미 현수 에드먼 선수는 시즌 말에 가서 잘 얘기하면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타자보다 투수들이 문제임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정우 선수가 지난번 인터뷰에서 한번 전력 분석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KBO 입장에서는 아픈 지적이었지만 또 이걸 통해서 선수들도 한 번 더 환기가 되고 KBO도 좀 환기가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WBC 때는 좀 한 발 더 나아가서 뭐 지금 공개드릴 수는 없지만 전문적인 미국 현지 기업 오. 과 지금 협상을 거의 완료해서 깊이 있고 전문적인 그런 걸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 이후로 지금 이제 프로야구 미디어를 이끌고 계신 이 중추분들이 아직 WBC 취재를 못 해보셨다고 하니 네, 참 짐만 싸봤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롱이님이 신인들도 뽑힐까요? 라고 하셨는데 조기현 위원장께서도 신인들도 당연히 경쟁을 해야 되고 팀에 필요한 선수라면 고려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매년 요즘 신인들이 좋은 신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부분 되게 기대가 되고 신인들에 대한 좀 탐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현우 선수 이야기를 나눠보죠. 먼저 꼽은 거는 이제 유일하게 지금 선발 로테이션을 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순서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데뷔전에서 12번째로 고졸 신인 데뷔 승리 투수를 거뒀고 데뷔 첫 해 로테이션을 소화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첫 등판부터 좀 강렬했던 게 네. 굉장히 좀 많은 공을 던졌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거를 버텨낼 수 있을까도 사실은 저도 이제 다른 중계 화면을 보면서 조금은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 짓고 그렇죠. 맺어지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 정현우 선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원래 야구를 잘했어요. 어릴 때부터 야구를 못한 적이 없었고 지난해 고3 때 8승 무패 아. 평균 자책점이 0.75 한 시즌 내내 내준 볼넷수가 9개입니다. 와. 최고 구속은 152가 나오는 자완. 처음에는 자기가 고등학교 시절에 던졌던 그 공이 헛스윙이 되고 파울이 돼야 될 공이 맞아 나가니까 당황을 했고 공 개수가 많아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령이 생기고 구속이 올라가면 정현우 선수가 로테이션을 돌면서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돈노와이님이 역시 이재구 의원님 고등학교 야구 많이 보셔서 히스토리가 재밌네요. 진짜요? 진짜 재밌네요, 진짜. 예. 그러면 이제 정우주 선수로 넘어가죠. 지명 때부터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그쵸. 패스볼 평균 구속 151 이상 기록하고 있고요. WHIP가 1.00밖에 안 돼요. 사실 정우주 선수는 저는 기억나는 장면이 이마트배 이제 결승전이 덕수고대 전주고였어요. 전주고 정우주 선수가 나왔다가 졌어요. 그날 경기를 이제 준우승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저는 기사 쓰고 마감하고 나오는데 관중석 저 뒤쪽에서 엄청 혼자 울고 있는 선수가 있어서 진짜? 갔더니 정우주 선수더라고요. 네. 2학년 때는 사실은 몸이 좀 호리호리했거든요. 3학년 올라와서 몸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 정우주가 150 얼마 찍었대. 막 이게 이제 스카우트들 사이에서 그 저한테까지 막 전화가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만큼 운동에 대한 욕심이 많고 또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해 이제 156까지 찍으면서 화제를 모았고 이 성장 속도면 이 선수가 어디까지 뻗어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정우주 선수를 지켜본 거죠. 예. 정우주 선수는 역시 9위로 압도하는 네. 그런 선수가 될 겁니다. 나오면 삼진을 잡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쵸. 네. 그러면 또 한 명의 그 나오면 삼진을 잡는 선수 얘기를 할까요? 우리 삼성의 배찬승 선수인데 역시 되게 정말 위력적인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ERA가 1.35밖에 안 되고 2홀드를 기록하고 있는데 삼성에 이제 없어서는 안 될 불펜 핵심 전력이 됐죠. 스프링 캠프, 삼성 캠프를 간 거의 모든 기자가 한 번씩은 아, 이 예, 배찬은 예, 선수를 예. 만났을 정도로 그때부터 이미 150이 나왔거든요. 아까 저 표에서도 이제 4월 13일 KT전에 대한 예. 내용이 나왔거든요. 저는 이 선수의 입지가 이 짧은 시간에 더 높아졌구나를 맞습니다. 느꼈던 게 맞습니다. 무사 1, 2루에서 감독이 이 배찬생 선수를 선택을 했다는 그렇죠, 것 그렇죠. 자체도 굉장히 놀랐고 거기서 이제 무사 만루가 됐지만 이걸 또 스스로 극복해내는 모습 보면서 사실 속으로 감탄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와서 이제 대구고 와서 본격적으로 투수를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3학년 동안에 투수 수업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2학년 때 갑자기 청소년 대표가 되고 3학년 때 이 로컬 보이가 삼성의 1라운드 지명을 받고 이 스토리는 엄청난 빠른 시간 내에 투수로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배찬승 선수 동생이 지금 배다승 선수가 그런 선수. 예. 대구고 지금 4번 타자입니다. ASF님이 155 나오는 자한 선발이면 국제 무대에서도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이제 데뷔 첫
시즌을 보내고 있는 선수고요. 그쵸. 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성장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김영호 선수 언제 나오나요라고 하셨는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패스볼이 157km까지 던지고 스플리터와 커브가 뭐 삼진을 잘 유도하고 있습니다. 프로고 출신 선수들의 장점 아닌 장점이 뭐냐면은 많은 이닝을 던지진 않습니다. 김동수 감독님이 잘 또 아껴주신 거겠죠. 그렇게도 워낙 등록 선수가 많아서 대회를 다 뛸 수가 없으니까 나눠서 뛰어야 되니까 어깨가 아주 싱싱합니다. 그래서 프로에서도 사실 혹서 올라놓지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속이 제일 잘 나오는 이유도 고등학교 때 무리하지 않아서 김용우 선수는 사실 2학년 때 토미존 수술을 해서 동기들보다 한 살이 많습니다. 토미존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1년간 공을 만지지 못했고 그래서 지난해 등판을 하면서도 실제로 이 선수는 59 이상은 거의 던지지 않았습니다. 워낙 큰 키에 몸 스피드도 빠르고 예. 제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스트라이크 좀 안에는 들어갔거든요. 막 그렇게 하면서 고교 대학 올스타전에서 156km 전광판에 찍었죠. 짧게 던지다가 프로 와서 오히려 더 고등학교 때보다 더 좋은 좋으니까. 제구를 지금 예, 보여주고 예. 있으니까. 자, 우리 4명의 투수 만나봤는데 사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입단은 오래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신인왕 자격을 갖고 있는 선수들도 뭐 활약을 지금 펼치고 있고요. 두산의 홍민규 홍민규 선수. 선수가 홍민규 선수 있죠. 그렇죠. 좀 홍민규 이제 선수. 활약 예. 기대를 좀 해봐야 예, 되고 예, 예. 그리고 타자 쪽에서 보면 키움 쪽에서 역시 뭐 여동국 선수가 첫 홈런? 타석에서 홈런도 예. 치기도 했지만 전태현 선수가 예. 또 최다 안타로 지금 가면서 이 선수도 기대해보고 누가 신인왕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 갑자기 송승기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예, 지금 돈노와이님도 송승기 좀 하셨는데 부산 박준순 선수 이제 좀 어깨 팔꿈치 안 좋아서 좀 쉬다가 어제 처음 나왔는데 이 선수도 좀 자리 잡으면은 충분히 경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들이 다 미래의 국가대표 자원들이고 또 리그를 좀 이끌어가는 새로운 스타들이라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아프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자기의 기량을 다 펼치면서 팬 여러분들께 많은 승리를 가져다주는 활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치클락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평균 시간이요. 부인 기준으로 2시간 57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장전을 제외한 기록인데요. 2시간 30분 미만 경기가 올해 지금 11경기 나왔는데요. 동일 경기 수 대비해 지난해는 한 경기뿐이었습니다. 3시간 30분 이상 경기는 지금 5경기 나왔는데요. 작년에는 17경기가 나왔었습니다. 경기 시간이 지금 단축 효과를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알리오님도 확실히 빨라지긴 함이라고 하셨는데요. 보통 이제 3회가 네. 1시간 안으로 되면 빨리 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가끔은 뭐 40분 만에 3회가 끝날 때도 있고 5회도 금방금방 되고 그래서 저희가 6시 반 경기 기준으로 한 8시 반 넘어가면서 형세가 좀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팀이 좀 이기고 예, 우리가 예, 쓸만한 예. 선수가 이제 보이는데 요새는 8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준비해야 될 경우도 많고요. 그 현장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는데요. 사실 뭐 경기 시간 자체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사실 과거에는 이렇게 루틴이 긴 선수들이 조금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조금 경기가 루즈해질 수도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박한이라고 말하면 웬만하면은 이제 피지컬 지키자라는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그 불필요한 시간을 맞습니다. 줄인다는 부분이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예. 되겠죠. 네. 박진감 넘치게 필요 없는 그런 소요 시간을 덜어내고 KBO가 사실 올해 고비 끝에 이렇게 설정한 시간이고요. 경기당 평균 0.47번 위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만큼 잘 준수하고 있고 지난번에 윤희상 해설위원도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 시간이면 부상 위험도 거의 없다. 다만 근데 메이저리그 15초, 18초는 부상 위험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 빨리빨리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투구판 이탈 허용 이런 것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앞으로 KP치클럽은 재미있는 경기, 박진감 넘치는 경기 그리고 경기의 퀄리티 높여주는 그런 것으로 계속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알료님이 끝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방송 시간은 좀 많이 이미 오버가 됐는데 좀 더 스피드 있게 진행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한 2시간은 그냥 지나갔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정 의원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을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유, 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원래 야구 3시간 보고 6시간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야구 없는 날 야구 이야기 더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야구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었는데 이 커브 라이브에서 최적화됐습니다. 초청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더욱 더 재밌는 얘기 많이 크보 라이브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열심히 준비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야구팬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KBO는 펠퍼스트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